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ETF 거래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렇죠. 일단 투자라는 거는 담궈봐야 해봐야 돼요. 네. 해가지고 이제 손해도 보고 해야지 잘 알지. 그러니까요. 내돈이 들어가야 이제 맞아요. 뭐 살짝.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도 남고. 그래서 제가 창을 보니까 거래창을 보니까 NAV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대체 이거는 뭔가 싶은데 한번 맞춰보세요. 뭐죠? NAV 뭘까요? 내비게이션 앞에 그 글자 따서 만든 건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준다라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네요. 비슷한 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고 네. Net Asset Value라고 설명을 해요. 뭐예요 그게? 한국말로 순자산 가치. 왜냐면 ETF는 우리는 거래할 때는 ETF를 거래를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종목들이 담겨 있잖아요. ETF를 딱 열고 들어가면 안에 주식, 채권 뭐 이런 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전부 다 더해요. 가치를. 네. 그거를 Net Asset Value. 그 안에 있는 자산의 오. 가치를 다 더해서 나온 네. 값을 순자산 가치라고 해서 그걸 NAV라고 표시를 하고 그거 이제 근데 전체 ETF 덩어리는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걸 주식 숫자로 딱 나누면 한 주당 NAV가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를 뭐 NAV 주당 NAV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NAV 할 때는 그냥 한 주당 이게 순자산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할 때 NAV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 그럼 이 NAV는 이쪽 옆에 있었고 또 위에 또 다른 숫자가 또 있었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헷갈려요. 나와 있는 거 보셨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는 네.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오늘 주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어제 마감된 종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NAV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산출될까요? 한 번. 그렇죠. 네. NAV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산출이 되는데 나는 오늘 이 ETF를 살까 말까 네. 이 ETF가 싸게 거래되나 비싸게 거래되나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가지고 계산한 NAV를 또 계산하는 게 있어요. 오, 그건 또 뭐예요? 네, 그거를 추정 NAV라고 불러요. 추정 NAV. 네. 보통 보시다 보면 그게 I자 앞에 딱 붙어가지고 네. I 슬러시 끊고 이 NAV 써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커티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ETF의 순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NAV는 어제 저녁의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건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걸 보여주면 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걸 봐야 되겠어요? 지금. 그렇죠. INAV를 네. 봐야 돼. 그래서 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NAV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네네. 그거 보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 근처에서 거래를 하시면 거래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네. 아니면 뭐 요즘 모바일로도 많이 하니까 MTS라고 해서 모바일 거래 시스템을 만들 때 INAV라고 이렇게 별도로 쓰지 않고 네. 그냥 NAV라고만 표시해 놓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그럼 이제 보실 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계속 가격이 변경되고 있으면은 그냥 INAV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현재 가격을 보여준다 보고 계속 정체돼서 있으면 이건 어제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NAV는 하루에 몇 번 산출된다 그랬죠? 한 번. 그렇죠. 어제 종가 어제? 기준으로. 그런데 이 INAV는 리얼 타임으로 되다 보니까 10초마다 산정이 돼요. 그럼 10초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딱 바뀌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한 HTS나 MTS에서 이게 NAV를 표시한 건지 INAV를 표시한 건지 사실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됩니다. 몇 초? 10초. 10초. 10초 바라봤는데 네. 숫자가 바뀌더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INAV. 1분을 쳐다봐도 가만히 있더라? 이거는 NAV. 그냥 NAV.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ETF를 사고 싶다. 네. 그러면 INAV,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NAV라 통칭을 하죠. 네. 이제 NAV 가격이 이렇게 공시가 돼 있으면 여기 만약에 10,000원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주식 매수 ETF를 살 때 얼마에 사야 될까요? 10,000원? 10,000원에 사면 제값 주고 사는 거예요. 좀 더 싸게? 예를 들면 1,100원에
산다 그러면 원래 가격보다 좀 비싸게 사는 거고 이제 횡재를 만나려면 그거보다 좀 9,900원, 9,800원 사면 실제 이 담고 있는 거 실제 가격보다 좀 싸게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했던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는 게 주문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가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주문하는 입장에서 매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NAV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사면 좋은 거고 파는 입장에서는 높게 약간 높게 팔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거래는 이 NAV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수수료나 이런 개념들이 ETF를 하다 보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실제 거래는 표시되어 있는 NAV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근데 불기둥을 뿜는 장 있잖아요. 상승장. 그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NAV보다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잘 지켜보면 장중에도 이게 힘이 셀 때가 매수세가 셀 때는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매도세가 셀 때는 그보다 좀 밑에서 거래되기도 해서 그걸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거래 주문을 내실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NAV가 10,000원으로 산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사자 팔자 호가 주문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게 1,200원이더라. 그러면은 주문을 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그런데 좀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9,900원에도 살 수 있겠더라. 그럼 이때 사면은 조금 싸게 사는 거죠. 이게 아까 그 NAV 보면 거래하는 창에 보면 팔려고 막 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격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 매도 호가라 그러거든요. 나는 얼마에 몇 주 팔 거야, 얼마에 몇 주 팔 거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일 밑에 있는 게 가장 싸게 파는 가격. 이게 최우선 매도 호가라 그래요. 가장 낮은 가격. 그럼 내가 처음에 거래를 할 때 사고 싶으면 당장 사고 싶으면 이 가격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 가격에 주문을 내면 되는데 이 가격이랑 NAV를 비교해 봤더니 매도 호가가 최우선 매도 호가가 NAV보다 높게 설정이 돼 있으면 주문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게 사는 거죠.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가치보다 이 INAV가 차이가 좀 이렇게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대부분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투자자가 일일이 비교해보고 주문내고 비교해보고 주문내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국내 투자하는 ETF는 그 차이가 1% 이상 벌어지면 공시를 해요. 조심해. 이거 지금 플러스 1% 이상이야. 마이너스 1% 이상이야. 이렇게 1% 이상 차이가 나면은 공시가 되고요. 해외 투자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이상 차이가 나면 공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공시 난 걸 보면은 이거는 좀 비싸게 거래가 되는구나, 싸게 거래가 되는구나를 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잘 이렇게 옆에 보고 그냥 사고 싶다고 해서 막 사면 제값을 주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NAV 가격이랑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괴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괴리율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괴리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그러니까 뭐 싸게 팔든가 비싸게 사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서 거래하자. 그래서 ETF 거래할 때 그 실전에 ETF 거래할 때 이제 하나만 남기고 다 지우라 그러면 저는 NAV를 남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잘 보시고 거래할 때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라.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ETF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실제 가치보다 좀 비싸게 살 수가 있어요. 일반 펀드는 무조건 기준 가격으로 사지거든요. 무조건. 그런데 ETF는 매매 가격이 좀 비싸게 살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NAV를 확인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NAV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이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NAV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게 가서 물건 살 때도 뭐부터 봐요? 가격표. 그 가격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거래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보통 쇼핑할 때도 이 가격값만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 가서도 보고 비교하고 최저가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할 때 항상 그런 정도의 노력은 기울이셔야 된다. 제값에 사고 파는 게 ETF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NAV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는 거 확인하셨죠? 알겠습니다. 이제 거래를 할 때 이 NAV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거래를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